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오늘은 전국시대의 법가 중에서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가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상황, 이사, 한비자인데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상황을 좀 제껴놓고 이사, 한비자가 제일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법가의 최고봉은 상황이에요. 사실 한비자는 경세로는 없어요. 리더십의 교훈만 있고. 정말 법가의 정책이 어떤 건지는 상황이 쓴 상군서라는 책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갈 때 전국시대를 만든 사람, 만들었다기보단 예측하고 대비했던 사람, 진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던 사람, 진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어 진시황이 있게 한 사람, 이렇게 되니까 좀 평은 좀 안 좋은데 아무튼 역사를 바꾸었던 인물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유명한 장대를 세워서 뭐 이걸 옮기는 자에게 뭐 돈을 준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법을 지키게 하는 게 법가 유명한 일화인데, 그때 제가 그거를 그때 기억으로 더듬어서 하다 진시황 때라고 말을 실수를 했는데 그게 진시황 때가 아니라 이제 진나라 효공 때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내 기억을 더듬으면 잘 틀려요. 어쩔 수가 없어. 우리도 옛날에 맨날 선생님이 내 나이 대봐 임마. 그 나이 될 줄 몰랐어. 상황은 원래 상시가 아닙니다. 상지역이라는 데에 이제 진나라 가서 땅을 받아서 영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앙이고 성은 공손씨예요. 그리고 위나라 왕족인데 이분도 이제 정통이 아니고 후궁이 나와서 위나라 왕족 중에서는 좀 이렇게 미쳤는데, 당시는 그래도 왕족이 돼야 요즘 말로 하면 장관이라도 합니다. 그때 재상이었던 공숙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보니까 이 앙이 제일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천거를 해야 되는데 천거를 안 했다고 돼 있어요. 알긴 알았는데. 이게 뭘까? 공숙자가 앙을 싫어했느냐? 아니면 제가 내 자리를 위협할 거야, 뭐 이래서 라이벌 의식을 가졌는데 모르죠. 그런데 이제 뒤에 얘기를 보면 위나라 해왕이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천거를 안 하고 있다가 죽을 때 돼서 재상이 죽으려고 하니까 왕이 위문을 오지 않습니까? 이때 꼭 하는 말 있잖아요. 당신 후임은 누구로 하면 좋겠어. 이럴 때 공숙자가 앙을 천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해왕이 찝찝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다시 왕을 붙잡아요. 쟤는 진짜 큰 인물이라는 거는 내가 쓸 때는 큰 인물이고 남한테 가면 위험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이 춘추 전국시대는 뭐 이렇게 스카웃되는 건 기본이었으니까 그럼 차라리 죽이십시오. 우리가 쓰면 보물인데 남한테 가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할게요. 여기 등장인물, 이 위나라 해왕이라는 사람은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맹자를 읽었든 안 읽었든 맹자의 양효향편이라고 있는데 이게 맹자에서 인용이 제일 많이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육아가 별로 스카웃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효향이라는 사람을 만났더니 양효향이 좀 어떻게 얘를 써볼까 말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막 얘기를 해서 맹자의 경세론이 양효향편에 다 나와요. 그 양효향이 바로 이 위해왕이에요. 동일인물입니다. 근데 이 양효향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아예 관심이 없어. 그냥 형편없는 왕이야. 그럼 맹자가 얘기도 안 했겠지. 현자시여, 나를 위해서 좋은 말 해줄 수 없겠어. 내가 너 같은 놈한테 뭔 얘기를 하냐. 그리고 갔을 거예요. 그래도 맹자가 붙들고 얘기를 했다는 건 뭔가 좀 비전이 보였다는 거거든. 그런데 또 실행은 안 해. 양효향이 애매하다니까. 그래서 공숙자라는 사람이 봐도 진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앙을 천거하고 싶은데 애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이 고민을 한 거지. 그래, 나라를 위해선 쟤를 써야 되는데 왕이 안 들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릇이 작아서. 근데 아예 의지가 없진 않단 말이죠. 부국강병에 대한. 혼자 아이디어를 짜다가 그래, 죽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탁 이렇게 멋있는 말 하니까 이때 내가 전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렇게 멋있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실 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위회왕이 그냥 간 거죠. 그리고 가자마자 앙을 불러요. 그리고 공숙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왕한테 충성을 다해. 그러니까 재상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을 추천해 재상으로 써라.
안 쓸 거면 죽여라라고 말했다. 왜? 재상으로 자기가 정확한 판단이니까. 하지만 너와의 의리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다. 넌 빨리 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록에는 그냥 이렇게 나와요. 아니 등용하라는 말도 안 들었는데 죽이라는 말은 듣겠습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가십시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해왕이 궁에 가더니 그렇게 말하죠. 그 자식은 그런 놈을 추천하고 그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앙이 깨달은 거죠. 거절하는 거 보고 이거 완전히 틀렸구나. 그래서 이제 진나라로 튑니다. 그래서 진나라 효공과 상황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진나라 효공하고 상황이 만나는데 여기도 또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누가 또 이렇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주선을 해야지 아무나 만납니까? 예, 괜찮습니다. 만났어요. 그래서 그 진나라 효공하고 막 그래 어디 한번 얘기해봐. 면접 보는 거죠. 이때 면접은 이게 본인이 이렇게 막 강론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손자가 제 나라에 가면 병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고 얘 쓸만하네. 이 상황이 막 얘기를 하는데 효공이 듣다가 졸았어요. 그랬더니 상한 이 녀석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감히 내가 얘기하는데 졸아? 그랬더니 효공이 그 추천해준 애를 불러다가 어디 이런 자식을 데려와. 내가 존다고 그래서 하다 말고 나가? 너 죽을래? 얘가 상한테 쫓아가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제왕의 그 통치수를 얘기했는데 왕이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 내일 한 번 더 또 했어요. 미리 말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말이 돼. 근데 하여간 좀 뭔가 이 흑막이 좀 있긴 한데 전부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여간 그냥 좋게 넘어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그래 어쩌네 괜찮네 뭐 이러더래요. 그래서 또 그냥 나갔어. 또 혼났어. 자기가 이제 패도에 대해서 얘기했다. 패왕의 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자객이 칼들이 되고 딱 했을 때 그래 그리고 돌아와서 패자는 신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쟤 살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 했겠죠. 그랬더니 효공이 그래 뭐 훌륭하네. 그래 왕이 약속을 지켜야지. 그 다음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서 부국 강병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이건 패도도 아니고 더 리얼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칼들이 돼 3족을 죽여버려야 돼요. 어디 자식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단을 아예 쌓고 근처에를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복장도 다르고 쫙 이래가지고 얘가 칼 들고 올라왔다가 지난번에 형가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만 해도 이래갖고 팍 엎드려서 벌벌벌 떠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효공이 앞에 와서 바짝 와서 듣더라는 거예요. 요거는 일종의 비유일 수도 있지만 비유라고 해도 어떤 정확한 건데 이미 춘추 시대는 패자의 시대예요. 전국 시대는 뭐예요? 정복의 시대예요. 이젠 내가 위원장이 아니라 다 없애고 통치자가 돼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방법도 달라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좋게 말해서 더 현실적이 돼야 되고 어떤 의미로 보면 잔혹해져야 돼요.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그래도 얘가 의리를 지켜야지. 너 죽고 나 사는데 의리가 어딨냐? 지금 이런 판이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관중의 시대에서 상황의 시대로 온 겁니다. 상황이 이걸 얘기했더니 효공을 들은 거예요. 상황이 진나라에 가서 자기가 생각했던 새로운 체제를 이제 만듭니다. 부국강병책. 다른 나라에서 시도했으면 저항에 걸려서 안 되는, 우리 지금까지 많이 봤잖아요. 오자도 하다가 활 맞아 죽었지. 뭐 이러저러한 거를 진나라에 가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제 법을 무지하게 바꿉니다. 부국강병책을 시행하는데 특징이 두 가지예요. 강력하게 시행합니다. 정말 강력하게. 근데 강력하게 시행하려니까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보완책을 내요. 첫째, 위에 놈도 처벌해야 된다. 공정하지 않으면 강한 처벌이 먹히지 않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 두 번째, 지켜 시키는 대로만 하란 말이야. 이래갖고 듣겠어요. 포상도 있어야지. 위에 사람은 처벌해요. 아랫 사람은 처벌도 하지만 포상의 길도 열어줘요. 옛날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명한 진나라의 법이 나오죠. 군공을 세우면 무조건 포상이다. 신분 지위 막론하고 포상이다. 이거를 저도 젊었을 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나라 군대가 이때부터 야수로 변해요. 왜? 하여간 뭐
적의 목을 따면 신분 여하를 불문하고 목수대로 포상한다 이랬더니 진나라 군대가 야수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